듣다 보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보. 지리산 신바람 TV.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 저자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현. 면역이란 무엇인가? 건강하다는 것은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만이 아닌 인체의 면역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면역이란 외부 침입자나 내부 변절자를 식별하여 제거하는 생체 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인체 면역은 세계 어느 종류의 부대도 인체 면역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운용된다. 인체 면역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치밀함과 정확성, 정교함의 감탄을 멈추지 못하게 된다. 힘이 넘치는 젊은이가 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겪는 걸까? 결코 면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면역력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잘 가동되도록 하려면 면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면역은 장, 간, 백혈구 순으로 이루어진다. 인체 면역의 70% 이상을 장이 담당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장은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1차적으로 검사하여 세균, 이물질을 처리한다. 아울러 장은 인체 면역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온 조절, pH 조절 등 온갖 기초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장만 건강하다면 인체 면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장이 해결 못한 세균과 독소는 간으로 넘어간다. 간은 에너지 대사, 지방 대사, 소화 흡수, 혈액 순환, 노폐물 제거 등 생명 활동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 특히 간은 인체의 천연 필터로 세균을 걸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장이 건강하면 간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장 건강이 간 건강이기도 하다. 간에서 해결 못한 세균은 인체 최후의 방어선인 백혈구가 맞는다. 세포 차원에서 세균, 바이러스에 대항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백혈구라고 하면 골수무 세포에서 분화된 세포를 말한다. 백혈구는 크게 과립이 있는 과립 백혈구와 과립이 없는 무과립 백혈구로 구분된다. 과립 백혈구 중 감염성 병원균을 포식하는 게 호중구이다. 전체 백혈구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무과립 백혈구는 다시 단핵구와 림프로 구분된다. 림프구는 전체 백혈구의 20에서 40%에 달하며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 세포 차원에서의 면역. 인체 면역은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뉜다. 선천 면역이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을 말한다. 자연 면역으로도 불린다. 후천 면역에 비해 지속력은 없는 편이지만 외부 병원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함으로 건강한 사람은 선천 면역만으로 세균, 바이러스 혹은 각종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처리할 수 있다.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 등이 선천 면역에 해당된다. 선천 면역이 해결 못해도 후천 면역만 살아있다면 세균, 바이러스 등 얼마든 해결 가능하다. 후천 면역이란 감염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얻어지는 획득 면역을 말한다. 세균에 대한 반응 속도는 선천 면역보다 느리지만 한번 걸렸던 질병에 다시 걸리지 않는 면역 기억 효과가 있다. T세포, B세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후천 면역세포와 선천 면역세포의 중간적인 성질을 지닌 NKT세포가 있다. NK세포의 성질을 겸비한 T세포라고 보면 된다. NKT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분비,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일을 하지만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날 경우 억제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NKT세포에 대해서는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선천 면역이 하는 일. 선천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 체계로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로 구분된다. 항원제시 세포인 수지상세포는 레이더 역할을 하는 세포로 주로 피부와 점막에 분포하면서 적을 탐지한다. D세포로도 불린다. 온몸에 안테나가 달려있어 수지상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처음 보는 항원을 만나면 이게 뭐지? 하면서 안테나도 갖다 대고 맛도 보고 하면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 대략적인 정보를 헬퍼 T세포, 킬러 T세포에게 전달한다. 헬퍼 T세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를 공격할지 말지 결정한다. 대식세포는 탐식세포로도 불리는데 무과립 백혈구인 단핵구가 변한 것이다. 활동성이 좋아 혈액, 림프액, 조직액 등 체내 곳곳을 순찰하며 세균, 죽은 세포 등을 포식한다. 외부 침입자를 만나면 한 번에 꿀떡 삼키기 때문에 대식세포라는 이름을 얻었다. 수지상세포와 함께 항원에 대한 정보를 헬퍼 T세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적을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다. 호중성 과립구는 화학부대이다.
흔히 호중구라고 하는데 인체 백혈구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외상 후 수분 이내의 상처에 도달해 살균제를 살포한다. 소독, 방역을 총괄하고 있다. NK세포는 자연살해세포로 불린다. 세균,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 살상한다. 암세포처럼 변질된 세포도 가려내서 죽이기 때문에 암 치료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후천 면역 팀인 T세포, B세포와 함께 림프구를 떠돌아다니면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찾는 데 주력한다. 후천 면역이 하는 일. 후천 면역은 크게 T세포과 B세포로 나눈다. T세포는 가슴 위쪽 흉선에서 성숙되어 이런 이름을 얻었다. 림프구를 순찰하면서 수지상세포, 대식세포로부터 세균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그 상대를 정확하게 조준해 공격하는 일을 한다. T세포는 종류가 많다. 그중 헬퍼 T세포는 사령부에 해당한다. 자연 면역팀으로부터 적군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싸움의 규모를 결정한다. 마치 데프콘을 발령하듯 전군 동원령을 내릴 것인지 소규모 국지전으로 치를지 결정해 T세포, B세포에게 전달한다. 킬러 T세포는 적을 살상하는 세포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킬러 세포는 적이라고 판단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살상한다. 그런데 군대가 싸움을 벌이면 적군도 죽지만 아군의 피해도 상당하다.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때 제어 T세포가 개입해 공격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 자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제어시키므로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싸움이 끝나면 전쟁을 마치고 평화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 전쟁 종식을 선포해주는 세포가 억제 T세포이다. 모든 T세포들은 해당 정보를 반드시 사령부인 헬퍼 T세포에게 보내 승인을 받은 후 행동을 개시한다. 모든 싸움에는 5인, 5판이 따른다. 인체 면역 시스템도 이런 5판을 막기 위해 통합사령부의 재가를 얻는 것이다. 항원 생성 세포인 B세포는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생성되어 이런 이름을 얻었다. B세포의 무기는 항체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도네가와 스스무 교수에 의하면 B세포가 가지고 있는 항체는 1조 종류가 넘는다. 항체는 하나의 유전자에만 암호화되어 있어 결핵균에는 결핵균을 제압하는 항체가 작용한다. 그렇다면 인체 항체가 외부 항원에 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면역체계는 자기가 만나지 못한 미래의 항원까지 고려, 스스로를 재배열해 그 수를 무한대로 늘리기 때문에 인체 항체가 방어하지 못하는 항원은 없다고 보면 된다. 도네가와 교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태아쥐와 어른쥐의 비림프구의 DNA를 비교하는 실험에서 어른쥐의 성숙한 B세포 유전자들이 항체의 다양성을 형성하기 위해 림프구 사이를 돌아다니고 재결합하고 삭제되는 것을 밝혀냈다. 면역계의 항체 다양성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도네가와 교수는 198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단독 수상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기 숫자를 다 합쳐도 인체 B세포만큼도 갖지 못한 셈이다. 인체 면역계는 한번 싸워본 병원균에 대해서는 절대 지지 않으며 그 수는 무한대에 가깝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인플루엔자는 워낙 변이가 많아 한 번 병에 걸려 항체를 생성했다 해도 새로운 항원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일례로 우리나라 풍토병인 인플루엔자는 매년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다. 해마다 항원이 변하면 항체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이란 약한 항원을 넣어 인체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일을 말한다. 감기 바이러스도 종류가 아주 많아서 인체를 공격할 때마다 항원을 달리해 침입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하려면 첫째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설사 노출되었다 해도 자연치유력인 면역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을수록 위험.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이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거나 감염된 세포를 파괴할 때 공격무기로 분비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를 말한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재채기가 나오다 먹고 하는 것이 모두 사이토카인 효과다.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면역물질이 과잉 분비되면 감염되지 않은 정상세포와 여러 장기들까지 공격하게 되고 이때 정상세포와 장기들의 DNA가 변형되면서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한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이전에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신종 혹은 변이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을 일으켜 사이토카인이 통제되지 않고 너무 많이 분비되면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과거 스페인 독감, 조류 독감 등이 유행했을 때 20에서 30대의 사망률이 높았던 주요 원인으로도 바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지목되었다. 사이토카인 폭풍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활 속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뭐니 해도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자연식품, 발효식품 등을 매일 섭취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편 내가 쓰는 책마다 언급하고 있는 건강 10계명을 숙지하여 철저히 지켜야 할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린다. 면역은 장, 간, 백혈구 순으로 이루어진다. 인체 면역의 70% 이상을 장이 담당한다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다. 장은 식도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1차적으로 검사하여 세균, 이물질을 처리한다. 아울러 장은 인체 면역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온 조절, pH 조절 등 온갖 기초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장만 건강하다면 인체 면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장이 해결 못한 세균과 독소는 간으로 넘어간다. 간은 에너지 대사, 지방 대사, 소화 흡수, 혈액 순환, 노폐물 제거 등 생명 활동의 모든 부분에 관여한다. 특히 간은 인체의 천연 필터로 세균을 걸러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장이 건강하면 간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장 건강이 간 건강이기도 하다. 간에서 해결 못한 세균은 인체 최후의 방어선인 백혈구가 맞는다. 세포 차원에서 세균, 바이러스에 대항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백혈구라고 하면 골수무세포에서 분화된 세포를 말한다. 백혈구는 크게 과립이 있는 과립백혈구와 과립이 없는 무과립백혈구로 구분된다. 과립백혈구 중 감염성 병원균을 포식하는 게 호중구이다. 전체 백혈구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그리고 무과립백혈구는 다시 단핵구와 림프로 구분된다. 림프구는 전체 백혈구의 20에서 40%에 달하며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한다. 세포 차원에서의 면역. 인체 면역은 크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나뉜다. 선천 면역이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을 말한다. 자연 면역으로도 불린다. 후천 면역에 비해 지속력은 없는 편이지만 외부 병원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하므로 건강한 사람은 선천 면역만으로 세균, 바이러스 혹은 각종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처리할 수 있다.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 등이 선천 면역에 해당된다. 선천 면역이 해결 못해도 후천 면역만 살아있다면 세균, 바이러스 등 얼마든 해결 가능하다. 후천 면역이란 감염이나 예방접종 등을 통해 얻어지는 획득 면역을 말한다. 세균에 대한 반응 속도는 선천 면역보다 느리지만 한번 걸렸던 질병에 다시 걸리지 않는 면역 기억 효과가 있다. T세포, B세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후천 면역세포와 선천 면역세포의 중간적인 성질을 지닌 NKT세포가 있다. NK세포의 성질을 겸비한 T세포라고 보면 된다. NKT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분비,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는 일을 하지만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날 경우 억제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NKT세포에 대해서는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선천 면역이 하는 일. 선천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면역 체계로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호중구, NK세포로 구분된다. 항원제시 세포인 수지상세포는 레이더 역할을 하는 세포로 주로 피부와 점막에 분포하면서 적을 탐지한다. D세포로도 불린다. 온몸에 안테나가 달려있어 수지상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처음 보는 항원을 만나면 이게 뭐지? 하면서 안테나도 갖다 대고 맛도 보고 하면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 대략적인 정보를 헬퍼 T세포, 킬러 T세포에게 전달한다. 헬퍼 T세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를 공격할지 말지 결정한다. 대식세포는 탐식세포로도 불리는데 무과리 백혈구인 단핵구가 변한 것이다. 활동성이 좋아 혈액, 림프액, 조직액 등 체내 곳곳을 순찰하며 세균, 죽은 세포 등을 포식한다. 외부 침입자를 만나면 한 번에 꿀떡 삼키기 때문에 대식세포라는 이름을 얻었다. 수지상세포와 함께 항원에 대한 정보를 헬퍼 T세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적을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다. 호중성 과립구는 화학부대이다. 흔히 호중구라고 하는데 인체 백혈구의 50에서 70%를 차지한다. 외상 후 수분 이내의 상처에 도달해 살균제를 살포한다. 소독, 방역을 총괄하고 있다. NK세포는 자연살해세포로 불린다. 세균, 바이러스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만 골라 살상한다. 암세포처럼 변질된 세포도 가려내서 죽이기 때문에
암 치료의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후천 면역 팀인 T세포, B세포와 함께 림프구를 떠돌아다니면서 비정상적인 세포를 찾는 데 주력한다. 후천 면역이 하는 일. 후천 면역은 크게 T세포과 B세포로 나눈다. T세포는 가슴 위쪽 흉선에서 성숙되어 이런 이름을 얻었다. 림프구를 순찰하면서 수지상세포, 대식세포로부터 세균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그 상대를 정확하게 조준해 공격하는 일을 한다. T세포는 종류가 많다. 그중 헬퍼 T세포는 사령부에 해당한다. 자연 면역팀으로부터 적군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싸움의 규모를 결정한다. 마치 데프콘을 발령하듯 전군 동원령을 내릴 것인지 소규모 국지전으로 치를지 결정해 T세포, B세포에게 전달한다. 킬러 T세포는 적을 살상하는 세포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킬러 세포는 적이라고 판단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살상한다. 그런데 군대가 싸움을 벌이면 적군도 죽지만 아군의 피해도 상당하다. 마을이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때 제어 T세포가 개입해 공격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것을 막는다. 자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제어시키므로 아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싸움이 끝나면 전쟁을 마치고 평화 상태로 돌아와야 한다. 전쟁 종식을 선포해주는 세포가 억제 T세포이다. 모든 T세포들은 해당 정보를 반드시 사령부인 헬퍼 T세포에게 보내 승인을 받은 후 행동을 개시한다. 모든 싸움에는 5인, 5판이 따른다. 인체 면역 시스템도 이런 5판을 막기 위해 통합사령부의 재가를 얻는 것이다. 항원 생성 세포인 B세포는 뼈 속에 있는 골수에서 생성되어 이런 이름을 얻었다. B세포의 무기는 항체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도네가와 스스무 교수에 의하면 B세포가 가지고 있는 항체는 1조 종류가 넘는다. 항체는 하나의 유전자에만 암호화되어 있어 결핵균에는 결핵균을 제압하는 항체가 작용한다. 그렇다면 인체 항체가 외부 항원에 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면역체계는 자기가 만나지 못한 미래의 항원까지 고려, 스스로를 재배열해 그 수를 무한대로 늘리기 때문에 인체 항체가 방어하지 못하는 항원은 없다고 보면 된다. 도네가와 교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태아쥐와 어른쥐의 비림프구의 DNA를 비교하는 실험에서 어른쥐의 성숙한 B세포 유전자들이 항체의 다양성을 형성하기 위해 림프구 사이를 돌아다니고 재결합하고 삭제되는 것을 밝혀냈다. 면역계의 항체 다양성 메커니즘을 밝힌 공로로 도네가와 교수는 198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단독 수상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무기 숫자를 다 합쳐도 인체 B세포만큼도 갖지 못한 셈이다. 인체 면역계는 한번 싸워본 병원균에 대해서는 절대 지지 않으며 그 수는 무한대에 가깝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인플루엔자는 워낙 변이가 많아 한 번 병에 걸려 항체를 생성했다 해도 새로운 항원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일례로 우리나라 풍토병인 인플루엔자는 매년 예방접종을 권하고 있다. 해마다 항원이 변하면 항체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예방접종이란 약한 항원을 넣어 인체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일을 말한다. 감기 바이러스도 종류가 아주 많아서 인체를 공격할 때마다 항원을 달리해 침입한다.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을 예방하려면 첫째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설사 노출되었다 해도 자연치유력인 면역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젊을수록 위험, 사이토카인 폭풍. 사이토카인이란 면역세포가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거나 감염된 세포를 파괴할 때 공격무기로 분비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를 말한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오르고 재채기가 나오다 먹고 하는 것이 모두 사이토카인 효과다.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만 이 면역물질이 과잉 분비되면 감염되지 않은 정상세포와 여러 장기들까지 공격하게 되고 이때 정상세포와 장기들의 DNA가 변형되면서 목숨마저 위태로워지는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한다.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이전에 전혀 겪어본 적 없는 신종 혹은 변이된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사이토카인이 지나치게 많이 분비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면역체계가 과잉 반응을 일으켜 사이토카인이 통제되지 않고 너무 많이 분비되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과거 스페인 독감, 조류 독감 등이 유행했을 때 20에서 30대의 사망률이 높았던 주요 원인으로도 바로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지목되었다. 사이토카인 폭풍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생활 속에서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뭐니 해도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자연식품, 발효식품 등을 매일 섭취할 것을 강조한다.
한편 내가 쓰는 책마다 언급하고 있는 건강 10계명을 숙지하여 철저히 지켜야 할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드린다. 공유할수록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